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죠? 전국 분석하고 시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슈퍼스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잘 이해했으면 이자 찍어 보세요. 그냥 따뜻하게 차 한 잔 준비해갖고 차 한 잔 드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들으시면은 그렇겠구나 이제 이해될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하고서 반발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전국 분석 들어가는데 10월 말쯤인가 최순실 사태가 터졌죠. 그죠? 네, 10월 말쯤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광화문에 뭐 100만 명의 시위대가 몰렸다고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런 전국이 휘말린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촛불 민심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뭐 지금 나라가 막 청문회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굉장히 나라가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지금 온 말초신경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한 2달이 다 돼가죠. 그죠? 2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나라가 시끄럽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2달쯤 처음에는 지금 막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100만 명쯤 막 일어났다 그래갖고 막 나라가 엄청나게 큰일 날 것처럼 뒤집어질 것처럼 그랬는데 한 2달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슬슬 느낌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엔 어때요? 느낌 자체가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거의 그 촛불들은 시그러들고 이제는 본질과 다르게 뭐 이석기 석방하라 그죠? 이석기 석방하라 이제 젊은 애들을 알바들 고용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거의 거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이제 그 흉물들만 서울 강화문 쪽에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막 뽐뿌가 막 받았을 때는 전 야권과 그죠? 운동권 출신들 또 노동권 뭐 민노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시 단결해서 총 걸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막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화력을 집중하죠. 그죠? 자 이제 될 것 같다 그러면 전부 다 있는 돈 없는 돈 쏟아부어 이러죠. 그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예요. 주가가 다 올라가면은 꼭지에서 야 더 올라갈 것 같다 몰빵 질러 신용 써 미수 써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주가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네들이 막 그냥 그 뭐 100만 갔다 뭐 200만 갔다 자꾸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부풀려 올렸다가 실제로 딱 열어보니까 없으니까 어때요? 거품이 빨리 꺼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달이 지나니까 약 2달 정도 되니까 이제는 숫자가 여러분들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어때요? 촛불이 아니고 횃불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횃불을 들었다는 것은 촛불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불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이 횃불을 든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500년 전에 임진왜란에서도 수세에 몰린 조선수군한테 일본군이 330척 배를 몰고 왔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조선군은 12척의 배밖에 없었는데 그 울들목에서 일본군이 그 물에 흘러가는 방향 순류만 믿고 전속력으로 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물의 방향이 바뀌면서 포탄 몇 대 맞고 자폭해서 전부 다 전멸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그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횃불로 변심했고 우리가 이제 옛날 속담을 보면은 김 굽다가 집 태워 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시어머니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시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이제 시어머니 질투 속에서 몰래 김을 굽다가 집안 상간 다 태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면은 이제 시위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이 그림 조작하는 게 보이죠. 인구가 사람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없는 데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조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서울 강화문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저께 방송에 나온 건 뭐냐? 그럼 방송에 나온 거는 가장 사람이 많았을 때 찍은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언론 조작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촛불 민심은 이제 약 2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뒤에 숨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되고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 서서히 들통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서 약 2년 주기로 한 번씩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강호뻥 사태 기억나시죠? 그죠? 강호뻥 사태도 그랬고, 또 항우석 사태도 그랬고, 또 미네르바 사태도 그랬고, 뭐 김대엽 사태, 또 최초의 뭐 사스라든지, 또 그 인플루엔자 뭐였죠? 조류독감도 그랬고, 새로운 질병이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반정부 세력, 또 메르스도 그랬고, 어떠한 세력들이 꼭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데, 국민들이 어리석은 게 맨날 선동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맨날 선동당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면은 촛불은 거의 다 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공감은 3자 찍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요 안을 이제 차지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 얘네들이 이때 이제 다 될 것 같으니까 어땠어요?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자기네 그 도지사로 뽑아놨는데 시위 현장에 와갖고 막 시위하고 있죠. 그죠? 자기 이름 날려야 되니까 막 될 것 같으니까 모든 화력을 촛불 시위에 1차, 2차, 3차에 알바비, 식대, 시위용품, 공연단 모두 다 지원하면서 다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화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거지들, 떼거지들만 지금 잔뜩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 강화문에 한번 가보면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무적인 것은 이게 지난주에 어저께죠. 어저께 이런 현상을 보인 거와 달리 거꾸로 이제 태극기를 든 세력들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도 않고 선동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십만 명씩 거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저 보이시면 일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뻥 터지면서 애국보수와 청와대 진영은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맞은 거예요. 세게 맞은 거야.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맞아갖고 휘청거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진실 파악하라, 그리고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뉴스에 잘 보도가 안 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100만 촛불 시위보다 훨씬 더 많은 애국 인파들이 서울시를 꽉 채웠고, 어저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서 서울 시내 전역을 꽉 채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론만 보고 있으면 늘 속고, 진실규명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공감은 3자 찍어보세요. 말하는 것이 친박이 아니고 이제 사실 규명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팩트를 보여주는데 친박 비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친박 비박이 어디 있어요? 팩트 증거 사진을 갖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우리 사진을 갖고서 증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잖아. 거기서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분석가로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장사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죠? 친박이면 어떻고 비박이면 어때요? 그죠?
사실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사실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그죠? 사실이 중요한 거야. 팩트가 중요한 거지. 감정이랑 명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에게. 그죠? 감정과 명분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년 주기로 권력이 바뀔 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역대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6가지 핵심 전략을 써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침투, 두 번째가 선동, 세 번째가 혼란, 네 번째가 분열, 다섯 번째는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여섯 번째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세를 늘리는 전략이에요.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켰고 또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켰고 프랑스의 명예혁명과 또 러시아 혁명까지 얘네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까지 얘들이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뭐 문화혁명이니 뭐 이런 식으로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때는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프로레탈리아주의적인 서민들이나 극빈층들은 그런 이상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그런 선동과 혼란, 분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위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데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거리에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친박이라는 그 카페 하나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몰렸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밴드와 카카오톡, 그 SNS라는 네트워크 괴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진실을 알고 싶은, 그죠? 진실을 알고 싶은,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던 50대에서 70대의 어른들도 카톡이나 밴드, 기타 SNS,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송이나 언론보다 더 빠르게 빛의 속도로 진실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남들이 생산해낸 정보를 퍼뜨리고 알리고 지인들에게 전달해주면서 가짜 정보에 속지 않고 진짜 정보를 자기네들이 판가름하는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눈을 갖게 된 것이죠. 그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게 다 주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은 어때요?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방송을 믿다 보니까는 주식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맞죠? 진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빠득빠득해?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들을 찾아서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대한민국 언론이 미국 대선 당일에도 힐러리가 99% 당선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는 분 일자 찍어보세요. 미국 대선 당일에도 그죠? 미국 대선 당일에도 힐러리가 99% 당선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건 누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될 건 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속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론만 믿고 언론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생산해내는 가짜 정보에 우리를 주입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방송이 무차별하게 뿌려대는 가짜 정보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늘 혼란과 혼동 속에 분열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자신이 그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늘 혼란과 분열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늘 빙빙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진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 사진을 제가 다 찍어온 거고 이게 뉴스 보도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죠? 빠득빠득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여러분들 그죠? 언론에서는 이걸 700명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부작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론에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빠득빠득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문해충이라는 것만 증명되는 거지. 그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자기가 언론만 보고 속는 문해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나한테 빠득빠득 한다고 제가 뭐 눈 하나 까딱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대권을 잡으려고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누군가가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선주도 투자하고 있고 또 미래 관련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맥락을 정확히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걸 봐도 뭔가 꼭지에 치면은 꼭지를 치면 어때요? 꼭지를 치면은 이제는 죽는 일만 남은 거고 반대로 바닥을 치면은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들 큰 수학이죠.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어떠한 사건이든 사태든 주식이든 모든 시세와 기온이든 날씨든 모든 것은 가장 좋을 때, 가장 뜨거울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그때가 꼭지야. 그때부터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맞죠? 거꾸로 가장 힘들 때,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나쁠 때 이때 정신을 차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오를 일만 남은 것이죠. 그죠? 공감은 3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실에 눈을 뜨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속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씨앗농법이 대선을 왜 안 해요? 씨앗농법도 대선주 하지. 자, 이대로 나라를 어떻게 그냥 넘겨줄 수 없다는 비장한 위기의식으로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촛불 들고 그냥 뭐 이벤트 하러 거리 나오는 사람하고 나오는 자세, 임하는 자세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맞죠? 임하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누가 이길 건지는 결과가 뻔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된다? 100% 기각된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똑같은 민심과 여론이지만은 그 민심과 여론이 임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중국 문화혁명과 베트남의 교훈을 보면은 우리가 세계사를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그 세계사를 봤을 때 순수 애국으로 뭉친 여론 집단이 가장 자랑스러운 세대이고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선 전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향후 대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 어떤 매체에서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선주가 또 1년 남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날 이 사실을 제가 이제 그 답을 얻은 거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여러분들 특집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선주도 당연히 있죠.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채팅장으로 칠수 있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은가 한번 쳐보세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대선 후보들 대선 지지율을 거의 매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한번 임의대로 한번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 한번 임의로 한번 쳐보세요. 예, 임의로 한번 쳐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반기문, 뭐 문재인, 예, 또 한교안은 아직 후보 출마도 안 했는데 한교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또 이재명도 이제 간간히 보이기 시작하고, 예, 네, 장대은봉을 사랑하자는 또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모르겠죠. 우주상님 모르겠죠. 지금 보시면 송파샌더리님 새로운 인물이라 그랬어요. 장대은봉을 사랑하자님은 술을 뭐 그죠? 술을 얼만큼 드시고 오셨길래 지금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요놈이 될 것이다. 이놈이 강력하다. 이게 없어요, 지금. 그죠? 예, 이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촛불 애들은 이 문재인이 가장 강력한 호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어때요?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죠. 그죠? 얘가 실질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은 지지율이 불과 25%도 못 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뜬금없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요쪽에 있다가 촥 치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반기문 씨는 뭐 보수층들이 보수 세력이 없으니까 그나마 요 정도 유지하고 있고 없습니다. 인물이.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 특출한 인물이 없죠. 그죠? 공감을 일자 찍어 보세요. 특출한 인물이 없어요. 그죠? 맞죠? 노인들 월 70만원씩 줄 수 있는 대통령이면 다 뽑아야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과거,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죠?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으로 딱 돌아가 보면은, 2011년도 8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지지율이 33.6%였고요. 예. 손학규가 8.7%, 예. 문재인이 8.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보수당에서 몇 명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고, 야권에서 이렇게 몇 명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보수당에서 제일 주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33.6%였고요. 그죠? 33.6%였고, 또 야당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어땠어요? 손학규 후보가 8.7% 정도였어요. 이때 당시는 보시면은 여론조사가 정확했던 게 휴대전화 3,000명을 대상으로 80%였고요. 그죠? 유선전화로. 그리고 휴대전화 750명 20%였어요. 그러니까 100% 조사해서 통계를 매겼죠. 그죠? 보이시면 2차 찍어보세요. 100%였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 수가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조사하는 수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지율 추이를 봤더니 공통점은 이게 지지율이 35%대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노출된 후보는 당선이 안 됐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선됐고, 이해창 후보 지지율 엄청 높았죠. 근데 새로운 노무현이가 당선됐어요. 맞죠?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높았어요. 37%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33%였죠. 당선되는 거예요. 지금 후보들 어때요? 지금 후보들은 지지율이 어때요? 다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그럼 야권에서는 여러분들, 야권에서는 이렇게 권력지도가 이렇게 박근혜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죠? 경쟁을 하다가 왜 갑자기 문재인이 후보가 됐을까요? 왜 갑자기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야권의 후보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1번 문재인이 잘해서, 2번 아니다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권력 지도가 여러분들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확 바뀝니다. 그죠? 문재인은 그냥 똑같이 이 정도로 지지율이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부상을 했죠. 이때 당시에. 맞죠? 보이시면 3차 찍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맞죠? 예, 안철수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짝짝꿍 되면서 나중에 안철수가 문재인 손을 잡아줬죠. 그죠? 그러면서 문재인이 범야권 후보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손학규가 될 줄 알았는데 안철수라는 인물이 튀어나오면서 권력 지도가 그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기억나시면 일단 찍어보세요. 저는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죠?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이번에 박근혜 사태도 제가 10월달부터 10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예상해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10월 말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답을 드렸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죠. 그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 대권 지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셨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통령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콧구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부산 경남 쪽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충청도권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자, 이게 데이터를 갖고서 여러분들 제가 통찰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은 여러분들 거울 보듯이 보인다니까요, 답이. 그래서 요 중에서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 한번 봐요. 이때 보면은 2012년도 5월달 뉴스예요. 그때 이제 대선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겨놓고 한 말인데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확실시 되어 보인다. 그죠?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때는 야권이 그거였어요.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 뭐 이재호, 정운찬, 이 사람들 모두 합쳐도, 이 사람들 후보들 모두 합쳐도 박 대통령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찌질한 애들 전부 다 합쳐도 얘를 못 이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얘는 어때요? 뭐 둘만 합쳐도 얘를 이겨버리죠. 둘만 합쳐도 얘를 이겨버리죠. 그죠? 셋만 합쳐도 얘를 이겨버리죠. 그러니까는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공감을 3차 찍어보세요. 그죠? 언제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사고 하나만 발생해도 이 지금 힘의 균형, 이 시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외신에서는 한교안 대통 가능성을 지금 45%라고 프랑스 신문에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안 됐고. 근데 한교안 이 총리가 대권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만은 외신들은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셨죠? 외신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왜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하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식상해하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외신들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외신들도 새로운 인물들 탐색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물이 없거든 지금. 그죠? 보수에서는 뭐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이런 애들 다 나가리 됐잖아요. 맞죠? 인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전국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전국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답을 얻었죠? 결국은 누가 이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두 번째 대권은 누가 될지는 미지수지만은 지금 노출된 후보들은 오히려 기대감이 아니고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